제 고향이 사실은 전남 영광입니다. 오늘 빼빼로데이죠. 저 아직 못 받았는데 이렇게 앞에 계신 분께서 주셔서 잘 먹겠습니다. 제 후배에게 오늘 문자가 왔어요.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군가가 11월 1일 11시 11분에 딱 맞춰서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빼빼로데이인데 더 건강하라고 이렇게 좋은 내용을 보내서,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10일을 2개 넣은, 그래서 빼빼로 먹으라고 이제 후배한테 보냈더니 후배가 그걸 보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세상에서 존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자기를 기억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답을 해줬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제일 소중하고 제일 아름다운 존재다. 그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자 정진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책을 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존 고든 씨 대신에 제가 저자로 돼 있었는데, 저는 사실 기뻤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1일 10분 에너지 스쿨. 존 고든의 에너지 버스, 굉장히 이제 유명해서 책 이름은 다들 들었을 것 같아요. 우연히 이제 이 책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떤 책을 소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이 책은 일종의 워크샵 북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30일을 하루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30가지를 사실은 쭉 이어놨습니다. 그 앞에 물론 이제 우리 에너지를 누가 가져가는 건지, 또 우리는 어떻게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건지, 이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사실 실천편에 들어가면 30일 동안에 30가지가 있는데, 대체 여러분하고 이 책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오늘 혹시 진행하면서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 PC를 가져오는 걸 잊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여기 칠판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판서를 하면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판서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대화 나누듯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이따금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께서 또 같이 호응하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좀 질문 던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 그럼 대체 뭘 원하는 거냐? 우리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걸로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스쿨에서 이야기하는 에너지의 사유 방식이 정말로 동양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 있죠, 기. 기를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닮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를 회복하는 과정도 굉장히 동양적 방식을 통해서 그걸 접근하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실천하기에도 굉장히 쉬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럼 과연 왜 우리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가, 그 이야기부터 하면서 가면 어떨까 싶거든요.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어요. 대체 내가 뭘 원할까? 그랬더니 맨 처음 생각난 게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 그리고 좀 마음 편한 삶, 그리고 기쁜 삶, 건강한 삶.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붙여봤어요. 가치 있는 삶. 여기에 또 여러분이 혹시 좀 덧붙이고 싶으신 삶의 내용이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분 있으십니까? 나누는 삶. 그렇죠. 네, 나누는 삶. 또 혹시 있으십니까? 생각나는 삶.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성공한 삶, 기쁜 삶, 나누는 삶, 가치 있는 삶. 사실 우리가 살고 싶은 내용이 아마 거의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실
이제 성공을 예약해 놓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에너지 스쿨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살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린 책을 따라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왜 우리 삶에서 그렇게도 에너지가 중요한지, 기가 중요한지 그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좀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나모리 가즈오란 분은 우리가 아는 교세라라는 그룹을 만든 분인데요. 가장 뭐랄까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고 또 가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실성과 열정 그리고 배짱 이걸로 그룹의 회장이 된 분입니다. 교세라는 교토 세라믹의 약자인데요. 교토에서 출발한 좋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회사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은 자신이 CEO를 하다가 CEO를 그만두고 탁발승이 돼서 이 일본 곳곳을 다니면서 국어를 하는 그래서 그 스님 행각을 몇 년 동안 하다가 다시 또 회장에 돌아오셨다가 다시 이제 회장을 그만두시고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딴 공부하는 모임 성화숙이라고 그러나요? 이걸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어쩌면 좀 전설적인 경영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훌륭한 분일수록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공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가진 것 없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 그래서 성공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사실은 간단합니다. 능력 곱하기 열정 곱하기 사고방식입니다. 능력에는 우리가 갖는 지적 능력도 될 수가 있고요. 신체적 능력도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많이 타고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후천적으로 키워갈 수도 있죠. 열정은 이제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죠. 어떤 본인의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 그 다음 이제 사고방식이 이분은 능력과 열정보다 우리 인생을 더 크게 바꾸는 것이 뭐냐? 사고방식이라고 보시거든요. 이거는 0에서부터 100점까지가 있습니다. 능력과 열정은.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사고방식은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럼 한번 곱해 볼까요?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능력이 100입니다. 곱하기 열정도 100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마이너스 만이 되죠. 이 수치가 아무리 커진다 한들 이게 예를 들어서 능력이 1000이거나 또는 열정이 만이거나 간에 사고방식이 만약에 여기 속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의 규모만 더 커지는 거죠.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걸 어떻게 플러스 사고를 할 거냐, 우리가 귀에 박히도록 들은 긍정적 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정말 식상할 것 같은 그 긍정적 사고, 생각의 힘, 결국 이게 인생을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의 부인은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우장충 박사 있죠? 그분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 한국도 자주 오시는데 항상 이분이 말씀하시는 성공 방정식, 능력, 열정, 사고방식이 있는데 결국은 사고방식에 그럼 이 사고방식이란 게 뭐냐? 어떤 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냐?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요. 이 나무를 베면 어디로 넘어질까요?
이 나무를. 지금 누가 여기를 뱉습니다. 이게 곱게 서 있다고 자꾸. 어느 쪽으로 넘어질까요? 이쪽이 A입니까? B입니까? 그렇죠. 누가 그랬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었을 때 고승이 답했다고 그래요. 나무를 뺄 때 어디로 넘어지느냐? 가지가 많은 쪽으로 넘어진다. 그러면 네가 산 게 어느 쪽이 맞냐? 플러스가 맞냐? 마이너스가 맞냐?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디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디로 갈 것인지 현재까지의 답은 나와 있습니다. 여태 우리 살아온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의 답이죠. 그러면 플러스의 에너지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 책에서는 그걸 이제 개에게 먹이를 주는 그 비유를 들거든요. 이건 뭐 동서양에서 다 똑같이 듭니다. 자, 두 개가 있는데 누가 싸우면 이길 거냐? 당신이 먹이를 주는 개가 이길 거다. 그러면 먹이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부정적인 생각한테 줄 거냐? 긍정적인 생각한테 줄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에너지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에서 만나는 그 뭐랄까요? 의문들입니다. 왜 그토록 에너지가 중요한가?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자꾸 부정적인 쪽에 먹이를 주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될까? 이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는 대부분의 것은 의지의 힘으로 하게 됩니다. 의지의 힘. 중국에서 그 의지의 힘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사기를 읽습니다. 특히 이제 사기 열전을 보면 그 인간 세상에 모든 게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기 속에 들어있는 그 인간들은 유학이 동중서에 의해서 그 한무제 때 유학이 이제 완전히 일종의 국악으로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그때 그 유학에 의해서 침륜되지 이전의 인간들, 어떤 인간입니까? 그야말로 야성이 살아있는 인간들이죠. 야성이. 생생한 인간들이죠. 그 보면 뭐 자객열전 같은 거 보면 그 형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떠나면서 시를 읊잖아요. 장부 한번 돌아가면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시를 읊는데 그런 건 유교의 유에서 보여주는 인간은 아니거든요. 그런 인간들은 바로 그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보는 당당하고 멋진 인간들인데 그 사기 속에서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자는 안 쓰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와신상담이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와신상담을 보면서 그 어떤 에너지의 힘, 우리가 살 때 에너지가 뭔가 그걸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신상담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또 항상 우리를 너무나 헷갈리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나라와 올나라가 싸웠다는 건 아는데 부차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항상 헷갈리거든요. 또 누굽니까? 함녀, 구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나라와 올나라가 싸우니까 하여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둘이 싸웠다가 또 나중에 둘이 싸우고 뭐 어떻게 이렇게 되죠. 혹시 이 이야기의 이렇게 전말을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들의 배치. 오나라에 함녀가 있죠. 올나라에 구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녀의 아들이 부차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도 안 외워져서 이걸 오합지졸 이렇게 외웠고 이걸 일구월심 막 이렇게 혼자 이제 머릿속에서 외우곤 했는데 그러면 외워질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헷갈리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싸웁니다. 오왕함녀와 오랑구천이 싸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함녀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녀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부차에게. 부차야, 구천이를 반드시 죽여라. 그러면 오나라와 올라는 얼마나 가깝냐면 여러분들, 오나라의 수도는 소주입니다. 소주. 올나라의 수도는 소옹이라는 곳인데 항주 바로 옆입니다. 우리 여행 가면 맨날 소주 항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5월 동주가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부차가 독심을 품고 구천을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드디어 구천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천을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와서 3년 동안 하인으로 부리는데 그 아내와 이제 구천의 아내와 그 구천을 다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구천은 나중에 부차의 마음에 들게 해서 부차의 똥맛을 봅니다. 그래서 부차의 건강이 나빠진 것, 그것을 알아낼 정도로. 부차가 그걸 보면서 감격을 합니다. 그래서 구천을 다시 보내주는데요. 보내주면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오자서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죠. 그렇지만 부차는 저 정도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절대 나한테 도전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구천은 돌아와서 약 한 16년에 걸쳐서 준비를 합니다. 약 한 13, 14년 때 한번 전쟁이 지나서 있고요. 16년이 지나서 전쟁인데 그 사이에 이제 주로 한 일들이 뭐냐면 이 나라를 약하게 만드는. 그래서 가장 먼저 쓰는 게 이간책이죠. 그래서 오자서라는 명장을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서시를 부차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부차의 에너지를 흐트러 놓습니다. 남자한테 그 이쁜 여자한테 혹하는 것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차의 에너지가 이제 최저점에 달했을 때 그때 구천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쓸개를 맛보면서 이 부차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구천이 마지막 전투에서 부차는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구천이 이제 그 엄청난 의지의 힘, 저는 이것도 에너지라고 봅니다. 그 힘으로 이제 이기는데 이 이기는 과정에는 법녀라는 위대한 책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녀가 떠나지요. 이 구천이 이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성공한 다음에 결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떠나서 이름을 바꿔서 살면서 춘추시대에 가장 많은 부를 이룬 거부가 되는, 요즘으로 말하면 빌 게이츠 비슷한 사람이 돼서 최고의 부를 이루는데요. 이 와신 상담의 이 과정은 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에너지와 에너지의 싸움이었다. 에너지를 끝까지 집중한 사람이 이기는 그런 싸움의 과정이었다. 여기서 길게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공이산에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공이 산 2개를 옮기겠다 이러니까 그 산에 이렇게 바지게 지고 지금 발에만 그 어디입니까? 저 위에 앞바다 있죠? 거기다가 버리고 오는데 1년이 걸립니다. 온 가족이 버리러 가는데. 그 1년 걸리는데 버리고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공은 90살이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지술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우리 아들이 하고 우리 아들이 못하면 우리 손자가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두 산의 산신령, 태행산과 왕옥산에 있는 산신령들이 놀라서 옥황상제한테 달려갑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는 이 산이 없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옮겨서 그 원래 있던 데가 이제 기주라는 곳인데 하북성 있는 곳인데
그 지역은 지금도 가면 산이 하나도 없는 게 그런 이유다. 이런 게 뭡니까? 우공이산에. 결국 뭐냐?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보내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분들이 왜 제가 성공을 이야기했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상투적인,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성공하실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루 일과를 마친 그 힘든 와중에 이곳에 오시려면 열정이 있든 몸에 힘이 남아있든 남다른 의지가 있든 보통 사람과 다른 분들이죠. 보통 사람과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앞에는 항상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남이 가지 않은 곳에 가면 항상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적이 없는 곳에 싸우면 이기게 돼 있죠.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잖아요. 그건 뭐냐면 남이 있지 않은 곳에서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거거든요. 달리기를 하는데 혼자 달린다. 그러면 그냥 1등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성공을 내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에너지라고도 하고, 뭐 이 책에서는 기라고 하지는 않지만 거의 그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에너지적 인간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이 존 고든은 보면 그 동양의 명상법이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은 사람인 것 같고요. 그런 연장에서 아마 이런 책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아주 새삼스럽진 않아요. 서양 사람들한테 그게 이제 굉장히 대단한 그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에너지를 우리는 흔히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됩니다. 자, 신체적 에너지가 있고요, 정서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감성적 에너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영적 에너지, 이렇게 이제 쭉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에너지의 본래 의미에 충실하자, 먼저 이런 제안부터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신체적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에너지가 중요한데 그걸 한번 사례를 찾을 수 없을까? 그래서 전에 읽었던 데에서 보다가 숫자 속에서 어떤 좀 특별한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일종의 그 로마인 이야기의 종합판으로 쓴 또 하나의 로마인 이야기, 이 책의 맨 뒤를 보면 고대 로마 지도자의 성적표라는 게 나옵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리더에게 있는 능력을 5가지로 나눴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탈리아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이탈리아 교과서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리더십의 요소를 한번 있는 대로 불러봐라. 그러면 제일 나중에 나오대요, 이 지적 능력이. 설득력, 그 다음에 육체적 내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신체적 강인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이 자기 제어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하려는 의지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아주 대표적인 상황 4사람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지적 능력을 100으로 받고요, 설득력을 80으로 받고 육체적 능력을 70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어 능력을 80으로 받고요, 지속하려는 의지는 100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한니발입니다. 한니발은 85로 받고요. 한니발의 지적 능력은 그렇게 높이 보지 않았습니다. 설득력도 낮고요, 육체적 능력은 100, 자기 제어 능력 100, 지속하는 의지 100. 그 다음에 여기에서 100점을 준 사람이 2사람인데요. 카이사르와 페리클레스입니다. 다 100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찾아내야 되는데, 키케로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80, 55, 80, 50, 50, 40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돼 있어가지고 한 거의 20명 이상이 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여기에 지금 아주 드러나 있지 않네요. 키케로에게만 이게 드러나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이게 공통적으로 드러난 걸 봤는데요. 뭐냐. 육체적 내구력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쪽이 낮은 사람은 다 이쪽도 낮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치를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보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나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우연찮게. 그럼 알렉산더나 이런 경우는 그런 게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100점인 사람도 드러나지 않는데, 아주 대표적인 이제 키케로의 경우 지적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인데, 꼭 지적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육체적 내구력 점수가 낮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제어 능력과 의지력, 이 두 가지가 다 낮은 걸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제어 능력이나 지속하려는 의지력은 굉장히 뭐라 할까요? 정서적이고 감성적 능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설득력이나 지적 능력에 해당하는 지적인 이 영역과 구분되는 그 지점에 바로 육체적 강인함이 있고, 그 육체적 강인함이 자기 제어 능력과 지속하려는 의지력과 연관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이 자기 제어 능력이나 지속적 의지력이 강한 경우가 여기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제 310페이지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왜 에너지가 중요한가? 에너지가 있으면 좋죠. 근데 단순히 그냥 에너지가 있으면 좋다는 게 아니고, 이런 자기 제어 능력과 지속 의지력, 또는 아까 봤던 성공 방정식으로 본다면 바로 사고방식과 연관되는 이런 부분에 바로 에너지라는 그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에너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많이 웃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 한 번 좀 웃어줬으면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안 웃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왕 합녀, 부차 이런 게 헷갈린다 그럴 때 난 여러분들도 같이 헷갈려 하면서 웃어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하기는 사실 처음입니다. 지금도 헷갈려. 아, 그러세요? 예.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합지졸, 그 다음에 오랑 구천만 확실히 외워두면 되잖아요. 일구월심 이렇게 해서 그것만 이렇게 해놓고, 구천이는 그 아버지하고도 싸우고 아들하고도 싸워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아들하고 싸우면 아들 떼에서는 상대를 이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겼어요. 근데 그걸 구천이는 다시 또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천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제 에너지를 갉아먹는 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이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TIRED, tired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제 발음이 엉망입니다. Technology and Information Related Energy Depletion. 이게 뭐냐면 기술과 정보와 연관된 에너지 부족 현상. 그걸 이제 이 사람이 시애틀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애틀 효과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작한 것도 시애틀이죠. 아마존닷컴이 시작한 것도 시애틀이죠. 묘하게 그렇습니다. 스타벅스가 시작한 것도 시애틀입니다. 근데 IT가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힘이 나는 게 아니고 더 힘이 없어지는,
이런 환경에서 산다는 거죠. 우리 하루 종일 PC 쳐다보다가 자리 일어서면 굉장히 힘이 온 힘을 다 PC에 뺏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때 뭐 하러 갑니까? 커피를 마시죠. 스타벅스 가고 싶고, 왠지 스타벅스 가면 편하고. 그래서 IT 플러스 카페인, 그걸 이렇게 묘하게 IT와 카페인의 원조 내지 대표 주자 스타벅스가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사람은 다 시애틀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시애틀 효과라고 그러는데, 우리 힘을 빼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에너지 탈수기다. 재밌는 표현인데, 스트레스, 가공식품, 정서적 고통, 그리고 에너지 뱀파이어. 에너지 뱀파이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 힘을 빼는 사람들 있죠. 우리를 날마다 쪼는 직장 상사, 또 괜히 치받으면서 나를 묘하게 긴장시키는 어떤 녀석, 또 옆에서 깐죽거리는 내 동료, 나와 경쟁하게 만드는, 또 어디 다른 데 가면 또 묘하게 모임에만 나가면 왠지 보기만 해도 싫은 내 친구. 근데 그 친구랑 거의 한 20년 됐는데도 계속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 뱀파이어들. 자, 이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를 갖고 살아갈 거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속 편한 소리를 해요. 에너지의 토대를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공자님 말씀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옮기기도 참 미안한데, 그렇지만 그 뒤에 이분이 전개하고 있는 어떤 방법론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에도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잠을 잘하는 겁니다. 그럼 그 기준은 뭐냐? 상쾌해질 때까지. 그럼 해서 못 가죠. 그런데 그 기준은 역시 상쾌해질 때까지다. 저는 그 상쾌해질 때까지는 거의 한 10시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몸을 많이 움직여 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 호흡, 심호흡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굉장히 호흡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굉장히 배우기 쉬운 거예요. 물을 마셔라. 근데 물은 어떻게 마시냐? 각자에게 적합한 물의 양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자신의 한번 몸무게를 적어 보십시오. 몸무게. 그걸 32로 나누세요. 왜 이 숫자가 나왔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 책에서 그냥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게 리터. 그러니까 저는 2리터를 하루에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3리터를 마셔야죠. 그러니까 하루에 무슨 1.6리터를 마셔야 한다든가 2리터를 마셔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자기 몸에 맞게. 그러면 물 대신 옥수수 수염차를 마셔도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은 오직 물,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물 자체를 원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드링크제나 이런 걸 마시지 말고 물 자체를 마셔라. 배고플 때마다 20분 간격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식품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 뒤에는 좀 더 다른 고상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선 우리 몸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몸에 맞는 대화법을 써야죠. 몸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지금 자고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은 제가 몸한테 아무리 고상한 이야기를 해도 잠이 오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저녁을 드셨는데 그걸 소화를 시키려면 피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위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뇌에 피가 적어지면 몸을 많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뇌에 피가 없는데 사람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잠을 재웁니다. 우리 몸은. 그래서 지금 졸고 계신 분들은 하나도 저한테 미안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식품을 먹어야 된다. 그럼 에너지 식품이 뭐냐? 자연식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아침 식사는 황제처럼, 점심은 왕자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오메가3 지방산도 먹고 비타민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늘을 먹으면 정말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늘을 이러쿵저러쿵 해서 저녁에 먹고 잘 자라.
그러면 아침이 되면 몸에서 마늘 냄새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그 달콤하게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마늘 냄새가 없어지거나 말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 동네는 이제 서양 동네는 다르잖아요. 마늘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늘은 먹어야 되겠는데 냄새는 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꼬시고요. 그 다음에 곡물, 야채, 고기의 비율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비율이 황금 비율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곡물과 야채와 그 다음에 고기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안 먹는 분들도 요즘 생기는데요. 저는 이걸 그 김수경 박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그 우리 자연생식 뭐 이롬생식인가 하시는 그분이 강의를 하는 글에서 봤는데 우리 이가 몇 개입니까? 32개도 되고 28개도 되죠. 어금니를 뺀 경우는. 자, 그러면 곡물은 어금니로 씹는답니다. 이렇게 맷돌 있잖아요. 맷돌. 어금니는 맷돌이잖아요. 이게 한 16개 되잖아요. 야채는 이 앞니로 씹는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작두 있잖아요. 작두. 이게 이 어금니가 맷돌이라면 이렇게 자르는 것은 일종의 작두랍니다. 이게 몇 개입니까? 이게 8개라고 그러네요. 그 다음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고기는 이거 있잖아요. 송곳니. 송곳니가 이 뭐랄까 일종의 찢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송곳니가 발달해 있답니다. 그래서 맹수들은 다 송곳니가 발달해 있잖아요. 이게 대략 위아래로 4개죠. 이 비율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4대 2대 1이네요. 이 정도 먹으면 우리 이하고도 맞고 몸하고도 맞는다. 이런 비율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그러면 아마 고기가 무지하게 땡기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런 것도 좀 소개하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도 너무 그 맞는 말씀이라. 에너지가 커지면은 우리가 이제 도달해야 될 목표로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활력이 넘친다. 더 행복해진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진다. 감정 에너지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만약에 제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에너지 높은 거하고 감정 에너지 다스리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겠냐,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혼 안 하면은 별 생각 없이 아마 이걸 매겼을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제가 그걸 이 PPT로 보여드렸으면 참 좋은데 정말 묘하게도 여기 점수가 낮으면 한결같이 여기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어 능력이나 의지력이 떨어질 때 우리는 내가 정신력이 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히딩크가 우리나라 와서 진단을 내렸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 선수들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정신력이 문제다 이랬잖아요. 한국 선수들은 정신력이 문제다. 근데 히딩크는 그 반대. 그래서 뭐부터 시킵니까? 몸운동을 시키잖아요. 정신력이 아니라 몸운동을 시키고 민첩성 훈련을 시키고 그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수백 차례 하면서 거의 그 탈진을 했잖아요. 우리 선수들이. 그걸 통해서 생긴 체력을 가지고 이제 이겨낸 거죠. 그래서 육체적 내구력으로부터 즉 몸의 에너지로부터 시작해야만 자기 제어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합니까? 감정 에너지를 다스릴 수 있는 것. 저는 그 리더십에 관심이 많아서 리더십 책들을 읽다가 동서고금의 리더십 책을 참 많이 봤는데 리더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에서 공통되는 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적 능력이에요. 이건 뭐 여러 가지로 다 표현할 수 있는데 남이 못 본 걸 보든 뭐 비전이든 어쨌든 이거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능력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제어 능력입니다.
이거 무슨 감정을 하는 능력, 뭐 극기 능력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리더십을 다룬 모든 곳에서 그 리더십 연구가들이 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게 아니고 사실 이거는 언급하는 것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번 회사에 돌아가서 직원들에게 리더십이 뭘 갖춰야 되라고 물어보면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능력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뭘로부터 나오느냐? 육체적 힘으로부터 나온다. 에너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에너지로부터. 그러니까 리더를 리더답게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에너지, 활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자기를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그 육체적 내구력을 낮은 점수를 주는 것은 70점 준 것은 병에 걸려서 일찍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 거고 자기 제어 능력 점수가 낮은 것은 이 사람은 과음을 했다고 그럽니다. 알렉산더는. 물론 뭐 바커스 신을 굉장히 실제로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래서 술을 먹었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고요함, 부정적 사고방식들을 없앨 수 있다. 영혼의 힘이 커진다. 영혼의 힘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책에서는 특이하게도 기적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음과 몸, 생각이 일치한다. 마음과 몸, 생각이 일치하는 경지. 그 공자님이 말씀한 종심소욕 분류구의 경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게 에너지가 몸에 넘치는 사람한테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 보면 저는 이제 최근에 아주 그 고승 한 분을 모십니다만은 제가 뭐 그분을 막 따라다니면서 모시고 이런 건 아니고 굉장히 서로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제가 그분을 존중하고 모시고 있지만 그분을 뵐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항상 에너지가 일정하고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어떨 때는 완전히 탈진해 가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러지만 그분은 항상 에너지가 차 있고 항상 기쁨에 차 있는 제가 그분을 밤 12시에 뵙든 한 번은 새벽 4시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쌩쌩해지는데 이제 저희 같은 이 속인들은 갈수록 힘이 적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분은 어떤 순간에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데 그런 마음의 고요함이 일치하는 이런 걸 봤거든요. 이 책은 바로 그런 상태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맨 마지막에서 묻는 건 뭐냐면 당신의 영적 에너지가 얼마나 커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맨 마지막의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궁극의 길은 그거라는 거죠. 그 신체적 에너지로부터 시작해서 영적 에너지까지를 어떻게 충만한 대로 이끌어 갈 거냐. 단순히 신체적 에너지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감성적, 정서적, 영적 에너지를 충만하게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과제인 거죠. 그걸 이 책에서 이제 10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분만 내라. 그러면 당신 인생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작은 모토는 그겁니다. 삶은 작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잘게 쪼개서 정복하자. 이렇게 봐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지금 닥쳐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우리는 굉장히 전면전으로 뭔가 세게 부딪혀서 이겨내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한 걸음만 물러나서 그걸 잘게 쪼개는 거죠. 저는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면 10년만 좋아해봐라. 그러면 아마 클레오파트라도 뭐 속되게 이야기해서 닉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10년 동안 누구를 좋아했더니 그 여자가 내 여자가 된. 그러니까 전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10번째가 안 넘어간다는 게 아마 저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길게 버티면서 한 가지의 뜻을 세우면 예를 들면 지금 최고의 배우 있죠. 물론 뭐 세월의 힘 때문에 그 사람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서원을 세워서 10년간 뭔가에 집중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요. 대한민국에서는요.
뜻을 세워서 계속 도전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대통령을 계속 나오면 몇 번 만에 시켜줍니까? 4번까지 나오면 시켜줍니다. 4번. 그래서 이제 이해창 씨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DJ가 4번 나오니까 사람들이 왜 짜는 거 나주에 뭐 특정인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이니까. 김장권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국회의원에 출마를 합니다. 이분은 학벌도 그렇게 좋지 않고 무슨 이렇게 뭐 유명한 분도 아니에요. 떨어지기만 하면 나주 장에 가가지고 웁니다. 어메, 장군이 이번에 또 떨어져 버렸어라. 그러면서 웁니다. 그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지나가면서 그래. 에이, 짜는 거, 장군이 또 떨어져 버렸네.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선거에서 또 떨어지면 또 가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공론이 생겨요. 아따, 이제는 더는 못 보겠다. 나주에 얼마나 인물이 많은데 그분이 공천을 받아요. 뭐가 나와도 된다는 무슨 평화민주당 이럴 때 우리 이제 그 전국이 4개로 막 나눠져서 그 당만 이름만 붙이면 당선될 때. 그래서 이분이 국회의원이 돼요. 그 이제 계속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 이제 이분이 원자력 문화재단 이사장도 하시고 참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를 하시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은 대통령도 4번까지 버티면 시켜주는 나라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진 거 있으면 끝까지 버티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일 동안 그걸 잘게 나눠서 자기 희망에 도전해라. 그래서 10분간 여기에서 나온 일에 전념하고요. 11분째의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1분 동안 모아서 마무리에 기도를 함으로써 그 이제 기적을 이뤄내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것들을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이제 핵심되는 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첫 번째 주, 이게 이제 한 달 동안의 과정이거든요. 긍정적 행동을 해라. 이게 이제 맨 첫 번이고요. 둘째 주는 긍정적 에너지를 불러들여라. 사실 다 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부정적 에너지를 몰아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일상을 영적 에너지로 충만케 해라. 이렇게 하는데요. 자, 긍정적 행동을 해라. 행동 중에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재밌게 하는 것을 우리가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운동. 그러면 왜 행동을 하면 좋습니까? 운동을 하면. 아까 그 지적 능력 이런 게 있으면 지장 이러죠. 제가 장자를 못 쓰겠습니다. 한자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이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 내구력이 강하다. 그러면 뭡니까? 대개 뭐 용장 뭐 이런 말 쓰죠. 용장이나 또는 맹장. 이제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제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한테는 뭘 씁니까? 그렇죠. 덕장이란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또 설득력이 뛰어난 사람들. 뭐 이런 표현은 사실 없습니다만은 현명하니까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모든 장을 다 이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 운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씁니까? 이것도 자신이 없네요. 복장. 복 있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하고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죠. 운하고 똑같죠. 운 좋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운이 안 좋아요. 현재 상태를 뭔가 바꿔야겠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하죠. 뭘 합니까?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운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자기 운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들다.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뭔가 좋은 운을 불러들이고 싶다. 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운동을 하면 됩니다. 운동을.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왜냐? 운이 바뀌거든요. 운이 움직이면서 운이 바뀌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을까. 머스큘러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이 자기가 뭘 한 거를 뇌에 그 근육을 만드는 일을 했어. 뭐 이런 표현을 아인슈타인이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잇몸 일으키기나 팔굽혀펴기 같은 것을 10분 동안 해라. 그러니까 10분 동안 그걸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지금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4일째 하는 게 뭐냐면 에너지 호흡이거든요. 사실 이 책 전체를 하나로 딱 놓고 이야기를 하면 호흡입니다. 호흡. 이 모든 과정을 다 호흡인데요. 이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 고승을 모시고 있는데 이분은 아직 완전히 깨달은 분은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그냥 느껴져요. 그런데 이분을 뵌 다음부터는 스승을 찾아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길이 보이니까 이분이 가는 길이든 제가 가는 길이나 똑같은 거죠. 다만 이분은 이제 훨씬 더 많이 가 있고 더 적게 가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스승은 나는 여기 있으니까 니는 오기 어렵다 이런 게 아니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은 저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친구라고 그럽니다. 제 친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숨을 쉴 때 숨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강의를 하는 동안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거의 잘 때도 자기가 뭘 하는가를 바라보면서 자는 것 같아요. 실제 성철 스님 같은 분은 그러셨다고 그러거든요. 주무시면서도 정신을 놓지 않는 그 깨달은 상태는 그런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잠을 자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시원한 이렇게 터널 같은 데를 시원하게 지나온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 이렇게 자기가 숨 쉬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신을 바라봐라, 자신의 내면을 봐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면을 봐라. 이것의 실체가 불분명하잖아요. 물론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죠. 참 내가 어제 뭘 했지, 내가 그게 잘했나 못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숨 쉬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앞에 있으면서 또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이 순간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는지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거죠. 숨을 쉬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숨을 그 순간을 한 번도 안 놓친다고 그러는데 저는 많이 놓칩니다. 근데 그 놓치는 게 뭐냐면 외적 사물에 내가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딸려가는 거죠. 딸려가는 거. 예를 들면 저는 TV를 보면 거의 옆에서 누가 부르는 걸 못 듣거든요. 또 신문을 볼 때는 우리 집사람 표현에 가면 신문 속으로 들어간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저급한 갈 때만 집중이 잘 되고 고상한 갈 때는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걸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제가 내가 그래도 아직은 좀 집중력 있구나. 그런데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뛰어넘어야겠구나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순간, 그 TV를 보는 순간, 신문을 집중해서 보는 순간, 요 순간을 다 즐기는 거예요. 그 순간을 즐긴다는 건 뭐냐면 이 순간에 빠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렇게 몰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몰입해야 된다. 뭐 플로우라고 하는 식센트 미하의 이 양반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되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몰입했을 때 막 머리에서 엄청난 에너지와 그 즐거움이 솟아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넘어서는 것, 그 몰입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그런 거죠. 이런 게 보통 때 이렇게 침잠하고 조용하고 얌전한 일 할 때는 이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효과가 있냐? 화낼 때. 화내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화를 버럭 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숨 쉬고 있는 그 숨이 가빠져 오면서 나를 잃으려고 할 때 그 순간이 있잖아요. 화를 엄청나게 세게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화는 내지만 뒤끝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이런 사람은 뒤끝이 없죠. 한마디로 말해서 뒤가 없죠. 왜냐하면 따르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뒤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요. 자기 카타르시스를 화를 통해서 싹 풀고 나니까 얼마나 상쾌해요. 그래서 마음의 평정심을 딱 돌아올 때는 이분은 굉장히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요. 더 잘하죠,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자기 반성도 하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은 내가 참 그래, 나는 근데 이렇게 화를 내지만 뒤끝은 없어, 이러는데, 화를 당한 사람, 그 사람 마음에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쁜 알이 하나가 있었어요. 또는 예쁜 씨앗이 있었는데 그 엄청난 화를 내는 순간에 이게 깨져버립니다. 근데 처음에는 또 생겨요, 이 알이. 근데 이게 또 깨져요. 계속 이분은 뒤끝은 없는데 자꾸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게 깨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안 생깁니다. 그리고 바닥에 그 계란이 퍼져 있을 때 보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주워 담을 수 없어요. 혹시라도 자기를 주체 못하고 화를 내는 분이 있다면은, 특히 사장님들 중에 있다면은 딱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화를 내면 관계가 완전히 뒤끝 없이 끝나게 된다는 거. 그거를.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힘. 그게 이제 에너지 호흡을 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호흡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는 호흡. 그런 사람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자꾸 이제 뭐 다른 종교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스님 이야기,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스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이 스님이 혼자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밤이 됐는데 이분이 산하고 싸우는 거예요. 새벽에. 그 절마당 한가운데 가가지고 그 새로 이제 닦은 절에서 혼자 삽니다. 이분은. 흔히 밥 해주는 공양주 보살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내가 용맹정진하겠다. 그래서 거대한 산하고 싸우는데, 처음에는 이 두 개의 기가 막 이렇게 서로 맞서더래요. 산의 기와 자기의 기가.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기가 세지면서 산의 기를 누르는 걸 느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옷을 다 벗고 이렇게 이 마당을 막 달려다녔대요. 그렇게 신이 나서.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지나니까 세상에 어리석은 게 자기였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 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진짜 엄청나게 잘난 사람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돼서 상대를 보자마자 상대가 나한테 굴복하게 압도해버려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도 아직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특히 저처럼 키가 큰 사람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다 깨달은 거예요. 저 산은 그대로 있는데 나 혼자 까불고 있었구나. 그래서 딱 돌이켜보니까 가장 겸손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낮은 거, 그게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거라는 거.
우리 에너지를 만약에 생기는 거면 다들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아마 이 책에 이렇게 써졌겠죠. 막 달려서 올라가야 된다. 근데 왜 에너지를 불러오는데 에너지 호흡을 합니까? 가장 침잠하고 고요하고 낮은 곳에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기죠. 물이 다 그리로 모이듯이.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 에너지 스쿨은 이제 그런 걸 배우는 학교입니다. 둘째 주에 이제 긍정적 에너지를 불러들여라. 여기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때 기쁘다라는 거 지금 당장 딱 제가 여쭤보면 바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런 그 자기만의 새로운 기준을 찾아내는 순간에 자기만의 행복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만약에 말할 수 없다면 그분은 굉장히 행복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나는 기쁘다가 없으니까. 여기에 긍정이란 개에게 먹이를 주어라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사실 파워포인트 하면서 바꿨어요. 개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해서 말로 바꿨습니다. 말. 긍정이란 말에게 먹이를 주어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자신에 있었던 최고의 경험들을 자꾸 떠올려봐라. 하루에 10분씩 이런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그 14일째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그겁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친구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참 만났을 때 좋은 사람인데 그냥 흘려보내잖아요. 참 좋다 그러고. 근데 저를 친구로 만든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로 내가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죠. 저 녀석 호모하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도 저한테 잘하니까. 결국 나중에 제가 그 사람한테 포섭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사실은 제 멘토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저를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물어봐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는 나를 봤을 때 좋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너를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정을 쏟았다. 제가 새로 사무실을 냈는데 이 친구가 제가 3단 책장을 만들었어요. 책이 많아서. 이렇게 1단 안으로 들어가고 3단, 이건 이제 어디입니까? 비디오 가게 같은 데서 그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디오 가게를 경인 지역을 다 돌아다녀가지고 인천에 가서 그걸 찾아냈어요. 그게 70만 원인데 저는 그때 막 사업 시작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 친구가 그걸 사줬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친구도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꼬가지고 사줬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뭔가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주지 않으면 친구도 얻을 수 없다. 자, 셋째 주는 부정적 에너지를 몰아내라. 그거에 대해서 딱 한마디입니다. 놓아버려라.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놓아버려라. 그리고 용서해라.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에너지 뱀파이어들,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퇴치해라.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용서해라.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아에 집착하지 마라. 아상이라고 그러죠, 아상.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로 시작하는 것이 뭡니까?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 저도 아직 다 못하고 있는데 자존심만큼 상처받기 쉬운 게 없잖아요. 굉장히 자존심을 세우는데 누군가가 이렇게만 해도 기승하는 게 자존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대신 만들어낸 말이 있는데요. 또는 자중심. 이런 걸 가지면 어떨까? 자기중심 또는 내가 누군데라는 이렇게 존대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라는 자중심. 그런 게 어떨까?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 삶을 영적 에너지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신체적 에너지가 커지면서 그게 영적 에너지가 충만한 대로 가면 그건 우리가 종교를 가져도 좋고 또 자기 삶을 고양시켜서 그렇게 돼도 좋지만 결국 그게 없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거든요.
오바마 리더십의 비결이 뭡니까? 오바마가 성공하니까 그 리더십에 관심이 많은 제 박사학위 받은 선배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오바마를 연구해야겠다. 근데 지금부터 연구하면 이미 늦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바마 리더십이 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제가 오바마를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오바마 리더십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입니다. 그건 어려울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어요. 오바마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오바마는 긍정적인 사람이고 자기 어머니가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는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백인인데도 흑인하고 결혼했고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마음에 아무 장벽도 없어요. 그런 사람 보기 어렵죠. 거의 천사예요, 이 사람은. 너무 사람을 잘 믿고 너무 착해서 탈인 사람. 오바마가 그 피를 받았어요. 거기서 오바마의 리더십은 나오는 겁니다. 좌우 어떤 사람한테도 가서 다 귀를 기울이잖아요. 맥케인하고 경쟁하기 전에 이미 맥케인하고 함께 통과시킨 법안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상원의 보수파 의원들이 전부 다 오바마의 팬이 됩니다. 그건 뭐냐? 자기 안에 벽이 없고 누구든지 포용하는 것. 거기서 나오는 힘이죠. 그게 바로 영혼을 움직이는 리더십이죠. 그게 뭐냐? 그게 어디로부터 나오냐? 진실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바마 리더십이 스킬을 배워서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걸 이렇게 쪼개서 분석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려고 해야 되는 목표가 뭐냐? 그게 바로 영적 에너지인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무슨 뭐 영혼이 충만해가지고 뭐 헛것이 보이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을 진실로 대하는 것, 사람을 진실로 믿어주는 것, 이 세상이 진실로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걸로부터 나오는 힘이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 굉장히 종교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라. 그 기독교적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가라. 사랑이 언제나 먼저다. 저는 그걸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사람이 언제나 먼저다. 여기에 경영자분이 계실 텐데 성과냐 사람이냐 항상 이 갈림 속에 있습니다. 경영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밑에 직원을 바라보는 눈도 똑같을 거예요. 성과로 바라볼 거냐 사람으로 바라볼 거냐. 성과 중심의 사고냐 사람 중심의 사고냐. 결국 이기고 조직이 이기고 사람이 이기는 것은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부하 직원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3시간 전에 또는 3일 전에 계속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개똥아 사랑해. 개똥아 사랑해. 계속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올 때 환하게 웃어줘 보세요. 그러면 맞서서 서로 싸워야 되는 순간에 밝게 웃고 나가게 되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그냥 여기를 뜯어가지고 하는 말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세요. 내가 이 사람 말할 때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해야지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대체 지금 뭐가 고민일까? 대체 이 사람은 나하고 왜 이렇게 안 맞았을까? 그냥 이 사람을 그럼 내가 있는 대로 한번 다 봐야지. 왜 10년 동안 살아가면 상대가 넘어오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그 사람만큼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찰의 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은 다른 사람들과 에너지를 교감하라. 그렇게 가고 있네요.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맨 마지막 30일째는 감사 방문을 하라 이건데요. 감사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참 하기 어렵죠. 편지를 들고 와서 그 편지를 그 사람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그래서 하기 어려우니까 저는 전화를 합니다. 제가 굉장히 전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 전화를 해서 내가 얼마나 당신으로부터 감동을 받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한민국은 물론 무조건 뭐 형 동생 이렇게 만들면 좋은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 그 사람이 좋은데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내가 진짜 형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아우일 때는 그런 말은 하지 않죠. 이제 그분
그분이 뭐 내가 아우라 불러서 좋을지 어쩔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제 제 이야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게 10분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가, 사실 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구글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업무 시간의 20%를, 하루 업무 시간의 20%를 그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마 1시간 반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9시간 근무를 해도 10분을, 업무 시간의 10분을 한번 사장 모르게, 사장이면 직원 모르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자기가 정해놓는 거죠. 이걸 뭘 위해서 쓰겠다. 나 자신을 위해서 쓰겠다. 그렇지만 그게 결국은 자기가 같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되겠죠. 그렇게 자기가 가진 10분을 그런 방식으로 쓰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아마 그 사람을 바꾸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하루 10분 에너지 스쿨에 신입생이 되는 순간에 운동을 하게 되고, 운동을 하면서 운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삶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 이 책에서는 그걸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봤잖아요. 책을 쓰고 싶은 게 소원인 제가 그 인터넷 사이트에 저자라고 올라있는 그 기적. 정말로 여러분들 삶에 하루 10분씩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